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마을 아이들의 유쾌하고 짜릿한 이야기.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의 배경은 미시시피 강변의 한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쾌하고도 짜릿한 사건을 재미있게 그린 이 책은 청소년 도서 중 가장 유명한 책이다. 1835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마크 트웨인은 4살 때 가족을 따라 미시시피 강변의 마을로 이사를 했고 강을 따라 펼쳐지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1살 때 아버지를 여인 후 그는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다.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 강을 사랑했다. 청년 시절에는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는 전기선의 기관조수가 되어 4년 동안 강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훗날 그는 이 무렵을 가장 즐거웠던 시절로 추억했다고 한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지방신문에 기고하면서 글을 썼지만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8살 때인 1863년 때부터이다. 그는 여행을 좋아했고 여행기를 써서 인기를 모았다. 그의 최대 성공작인 톰 소여의 모험은 그가 소년 시절의 친구들에게 그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모두 써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친구들의 답장을 토대로 이야기를 꾸민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주인공 톰 소여의 익살이다. 주인공 톰은 공부 못하는 말썽꾸러기로 그려지지만 작품 곳곳에 그의 따뜻하고 선량한 심성이 엿보인다. 톰의 왕성한 호기심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뜻하지 않은 사건들은 독자를 사로잡는 매력이며 그를 둘러싼 친구들과 마을 인물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어른이나 어린애에게 모두 사랑받는 작품이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이 야생초는 200년 된 은행나무와 함께 살았던 풀로서 다산초당 앞 은행 앞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2012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다음은 읽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말썽쟁이 톰,
신나는 페인트 칠. 톰 베키를 유혹하다. 해적들의 캠프. 톰의 꿈 이야기. 멋진 남자 톰. 허크 더글러스 부인을 구하다. 톰과 베키의 실종. 허크의 소망. 모험의 끝으로. 오늘 읽을 것은 말썽쟁이 톰과 신나는 페인트 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독자들이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썽쟁이 톰. 톰. 대답이 없었습니다. 톰.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지? 톰. 노부인은 안경을 내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부인은 잔뜩 화가 난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부인은 숨이 차도록 빗자루로 침대 밑을 쑤셔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뛰쳐나온 건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당할 재간이 없군. 부인은 방문 앞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톰을 불렀습니다. 예, 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들렸고 재빨리 돌아선 부인은 도망치려는 톰의 옷자락을 붙잡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벽장이 있었군.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손과 입가에 묻은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치미 때리고 잼을 훔쳐 먹으면 해초리로 때려준다고 했지. 해초리가 공중으로 올려졌습니다. 아, 이모 뒤에. 그 말에 부인이 뒤로 돌아보았고 그 순간 소녀는 잽싸게 널빤지로 만든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어. 멍하니 서있던 폴리 이모는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번번이 속아 넘어가다니 이거야 원. 그런데 저 녀석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나야 폭발한다는 것도 잠시 피해 있으면 화가 가라앉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 눈치란 말이야. 불쌍한 녀석. 제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교육이 엉망이 될 게야. 오늘 일에 대한 벌로 내일은 하루 종일 일을 시켜야지. 톰은 그날 학교를 빼먹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톰이 집에 돌아왔을 때 흑인노의 짐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톰의 동생 시드는 장작 부스러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는 늘 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폴리 이모는 톰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넌지시 물었습니다. 톰, 학교에서 덥지 않았니? 더웠어요. 그럼 수업 빼먹고 헤엄치러 가고 싶었겠구나. 톰은 이모의 눈치를 살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만큼 덥지 않았어요.
이모는 톰의 셔츠를 만져보았습니다. 말랐는지 젖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덥지는 않았나 보구나. 이모는 톰의 거짓말을 확실하게 알아냈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눈치를 챈 톰이 선수를 쳤습니다. 친구들과 물을 뒤집어 썼어요. 머리가 아직 젖어 있는걸요. 톰은 약삭 빠르게 빠져나가려 했지만 폴리 이모는 곧바로 새로운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래, 머리만 적셨다면 내가 꿰매준 서처깃은 떼지 않았겠구나. 단추 좀 풀어보겠니? 톰은 당당하게 단추를 풀었습니다. 서처깃이 그대로 달려있는 것을 본 이모가 말했습니다. 톰, 나는 내가 학교를 빼먹고 헤엄치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모는 톰이 말썽을 부리지 않은 게 대견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시드가 참견을 했습니다. 이모는 하얀 실로 꿰매 주었는데 지금은 까만 실이네. 아, 그렇구나. 톰 이 녀석. 순간 톰은 재빨리 문 밖으로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시드, 너 가만 안 둘 거야? 톰은 확실히 문제아였습니다. 물론 모범생이 되는 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결코 모범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톰은 어느새 이모의 일은 잊어버리고 휘바람 부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톰은 휘바람 부는 법을 배워서 한창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휘바람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톰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웬 낯선 아이가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라는 작은 마을에서 남 모르는 아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일요일도 아닌데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가 촘촘히 달린 새 옷에 넥타이를 매고 구두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멋진 옷을 보자 톰은 왠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기 옷이 추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를 노려보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둘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 나한테 맞고 싶어? 흥, 어디 한번 쳐보시지. 정말 친다? 넌 못 칠걸.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톰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왜 알고 싶은데? 이거 제법 세게 나오는데. 넌 내가 한 손으로도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해보시지. 흥, 그 모자꼴이라니. 모자에 손만 대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노려보다가 있는 힘껏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두 사람의 힘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두 사람은 잠시 힘을 풀었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너 우리 형에게 이럴 거야. 우리 형은 너 따위는 손가락만으로도 해치울 거야. 누가 겁낼까 봐 우리 형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모를 거다. 사실은 두 사람은 다 형이 없었습니다. 두 소녀는 동시에 뒤엉켜 나뒹굴었습니다. 서로의 옷자락을 잡아 뜯고 주먹질을 하면서 뒹굴었는데 잠시 후 톰은 그 낯선 아이를 올라타고 주먹질
올라타고 주먹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해.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항복하란 말이야. 톰이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항복.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톰은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마. 낯선 아이는 옷에 먼지를 털고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분한 듯 주먹을 올려 보였습니다. 톰이 달려가자 아이는 더 빨리 달려서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살금살금 들어가니 방에는 폴리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토요일인 내일 하루 종일 힘든 일을 시켜서 벌을 주겠다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 토요일 아침, 날씨는 눈부시게 화창했고 마을의 언덕은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톰은 하얀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양동이와 붓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칠해야 할 판자 울타리를 훑어보는 톰의 얼굴은 우울했습니다. 이 화창한 날에 판자 울타리에 페인트 칠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톰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울타리 꼭대기부터 흰 페인트 칠을 해 나갔습니다. 칠하고 또 칠했지만 그 넓은 울타리는 좀처럼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 동안 톰은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을 위해 준비한 온갖 신나는 계획들이 맴돌았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큰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친구들이 이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붙잡힌 톰을 얼마나 약올릴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톰의 주머니에 있는 구슬 몇 개와 장난감 따위로는 아이들을 끼워서 일을 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톰은 경쾌한 몸짓으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벤 로저스가 나타났습니다. 벤은 온몸으로 전기선의 선장 흉내를 내면서 다가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배를 틀어라. 칙칙칙. 배는 두 팔을 크게 벌린 채 오른팔로 원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배를 돌려라. 칙칙칙. 칙. 이번에는 왼팔로 원을 그렸습니다. 톰은 벤을 본체도 안 하고 열심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벤이 말했습니다. 톰, 너 꼼짝없이 붙잡혀서 일하고 있는 거지? 톰은 돌아보면서 벤이 거기 있는 것도 몰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언제 왔어? 나 헤엄치러 갈 거야. 근데 너는 일 때문에 못 가겠구나. 톰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벤에게 물었습니다. 일이라고? 이 페인트 칠 말하는 거니? 그럼 설마 그 일을 좋아서 한단 말이야? 톰은 빙긋 웃으며 힘차게 붓질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싫다고 하겠냐? 나 같은 어린애가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벤이 사과를 입에 물고 있는 동안에 톰은 좀 물러서서 자기가 칠한 곳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또 정성껏 붓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던 벤이 이번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톰, 내가 한번 해볼게. 톰은 잠깐 망설인 후에 말했습니다. 안 돼.
폴리 이모가 참 잘 칠해야 한다고 했어. 뒤쪽도 아니고 길가 쪽 울타리라서 말이야. 알았어. 나도 잘 칠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야, 이 사과 넣어줄게. 톰은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겉으로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벤에게 붓을 넘겨주었습니다. 벤이 떼약볕 아래에서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는 동안 톰은 나무 그늘에서 사과를 먹으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심심하게 나타났고 심심찮게 나타났고 처음에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다가는 곧바로 페인트 칠에 달려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톰은 연을 받거나 죽은 쥐 한 마리를 받는 등 소중한 재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톰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슬 12개, 푸른 유리병, 실패, 열쇠 하나, 유리병 막에 폭죽 6개, 개 목걸이, 고양이 한 마리 등등 많은 재산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3번이나 완벽하게 칠해졌습니다. 일이 끝난 건 페인트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톰은 전리품을 가지고 페인트 칠을 끝냈다는 것을 알리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본 소녀. 폴리 이모는 침실이자 서재로 쓰이는 뒷방의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는 창밖에서 풍겨오는 꽃향기와 잉잉거리는 벌의 날개 소리에 취한 채 뜨개질을 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이모, 이제 나가서 놀아도 되지요? 뭐라고? 얼마나 했기에? 다 끝났어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해. 폴리 이모는 톰의 말을 확인하러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과연 울타리는 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강 해주운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모는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세상에,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톰. 이모는 톰을 창고로 데려가 상으로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성껏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에 대해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톰은 서둘러 마을의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약속한 대로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톰은 두 편으로 나뉜 한 편의 대장이었고 친한 친구 조 하퍼가 상대편 대장이었습니다. 대장들은 싸움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높은 곳에 앉아 부하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지휘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다음에는 포로들을 교환하고 다음번 전투 날짜를 정한 다음 두 줄로 행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톰이 제프 대처 시내 집 앞을 지날 때 그 집 정원에 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금발머리를 두 갈래로 따내리고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전쟁놀이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장군이었지만 톰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톰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에이미 로렌스라는 여자아이는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톰은 한때 에이미를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톰은 이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톰은 에이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정성을 바쳤고 에이미는 겨우 일주일 전에야 톰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톰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에이미는 톰의 마음에 잠시 머무르다 간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